형들은 다 가져갔어요. 강남, 빌딩, 종합병원, 아버지 통장에 있던 현금까지. 저한테는 그냥 막내니까 양보해라, 이 한마디뿐이었죠. 빗방울이 장례식장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27살 이도현은 아버지의 유언장을 마주했다. 변호사가 읽어내려가는 유산 목록을 듣는 내내 형제들의 얼굴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첫째 형 도훈에게는 월세만 수억이 들어오는 강남 빌딩. 둘째 형 도준에게는 연 매출 300억의 종합병원. 막내 이도현 씨에게는 경기도 파주시 월록면 소재, 청산공동묘지 제3구역 관리권 및 소유권 일체를 상속합니다. 형제들의 비웃음 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다. 막내야, 아버지가 내 직업 걱정하셨나 보다. 첫째 형이 어깨를 두드리며 조롱했다. 공동묘지 관리인이라도 하라는 뜻 아니었어? 그래도 일자리는 생긴 거잖아. 둘째 형의 낄낄거림이 뒤따랐다. 도현은 묵묵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27년 동안 형들이 해외 유학이다 사업이다 하며 집을 떠나 있을 때도 자신은 아버지 곁을 지켰다. 새벽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에 잠을 깼고 병원을 오가며 간병했던 것도 자신이었다. 그런데 남은 건 쓸모없는 공동묘지 한 조각이라니. 솔직히 억울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니까 한 번은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막내 아들에게만 아무것도 주지 않은 아버지.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날 밤 도현은 홀로 그 공동묘지를 찾았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비바람을 뚫고 걸어 들어간 묘지는 예상보다 더 참혹했다. 무너진 담장 사이로 들어선 순간 수십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묘비들이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어둠 속에서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관리인도 참배객도 없이 버려진 이곳에 대체 무슨 가치가 있다는 걸까? 바로 그때였다. 세 번째 줄, 일곱 번째 묘비. 번개가 치는 순간 묘비 틈새에서 빨간색 무언가가 튀어나와 있는 게 보였다. 이게 뭐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피처럼 붉은 얼룩이 묻어있는 낡은 봉투였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서 나온 것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 손전등을 비춰보니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1952년 발행 대한민국 건국 국채 액면가 100만 원. 잠깐, 이게 진짜라면 복리로 계산하면 지금 가치로 도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70년 전 발행된 이 국채가 진짜라면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하지만 왜 이런 게 묘비 틈에, 그리고 왜 피처럼 보이는 붉은 얼룩이, 그 붉은 얼룩이 묻은 국채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이도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1952년 발행 건국 국채. 이게 진짜라면 엄청난 가치를 지닐 텐데 왜 하필 묘지에 숨겨져 있었을까? 그리고 이 피 같은 얼룩의 정체는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도현은 형제들이 모인 아버지의 49제 준비 모임에 참석했다.
화려한 첫째 형 도훈의 집에 모인 가족들은 여전히 도현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도현아, 묘지는 잘 봤어? 혹시 귀신이라도 봤니? 둘째 형 도준이 조롱했다. 그런 흉물스러운 땅은 빨리 처분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아는 부동산에 연락해줄까? 도훈이 거들었다. 어머니는 찬물을 끼얹었다. 누가 그런 쓸모없는 땅을 사겠니? 받은 게 어디냐? 고맙게 생각해라. 27년간 이도현이 들어온 말이었다. 형들이 명문대를 다니고 해외 유학을 갈 때 도현은 지방대조차 학비가 아깝다며 못 갔다. 형들이 아버지 회사에서 임원 자리를 차지할 때 도현은 말단 직원으로도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 아버지가 쓰러져 간병이 필요할 때조차. 막내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라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어머니, 그런데 아버지가 왜 제게 그 묘지를 주신 걸까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다. 아마 내가 제일 쓸모없으니까 쓸모없는 땅이라도 준 거겠지? 그 순간 도현의 주머니 속 국채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아직은 비밀로 해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날 밤 도현은 다시 묘지를 찾았다. 어제 국채를 발견한 그 묘비 앞에 섰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묘비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묘비 아래쪽에 작은 틈이 있었고 그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건 뭐지? 도현이 묘비를 살짝 밀자 놀랍게도 묘비가 옆으로 밀렸다. 그 아래에는 녹슨 철제 손잡이가 달린 작은 문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단순한 묘지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건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비밀의 입구였던 것이다. 아버지, 대체 여기에 뭘 숨겨두신 겁니까? 떨리는 손으로 철제 문을 열자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다. 그리고 계단 벽면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도현아,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아버지, 철제문 아래로 이어진 계단을 내려간 도현은 숨을 죽였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지하로 약 3미터쯤 내려갔을까 작은 지하실이 나타났다. 그곳엔 먼지 쌓인 금고 하나와 낡은 책상, 그리고 벽면 가득 붙어 있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다. 도현은 책상 위에 놓인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다. 도현에게라고 적힌 아버지의 글씨. 편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떨리는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도현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선택이 옳았다는 뜻이구나. 너의 형들과 어머니는 눈앞의 재산만 보지만 너는 다르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때 갑작스런 천둥 소리와 함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하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현은 편지를 계속 읽었지만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죽음과 형들의 조롱, 어머니의 냉대가 겹쳐지며 갑자기 모든 것이 버거워졌다. 아버지, 왜 저한테만 이런 수수께끼를? 도현은 지하실을 나와 다시 묘지로 올라왔다. 폭우는 더욱 거세졌고 온몸이 흠뻑 젖었다.
주머니에서 소주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다. 27년 인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형들은 지금쯤 강남 빌딩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것이다. 차라리 여기 묻히는 게 낫겠다. 도현은 절규하며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주먹이 닿은 묘비가 흔들리더니 틈새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왔다. 또 다른 봉투였다. 비에 젖은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과 이상한 숫자들이 적힌 쪽지가 나왔다. 북위 37.7891, 동경 126.851. 진실은 바위가 알고 있다. 사진을 손전등에 비춰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진 속 배경이 바로 이 묘지 뒤편에 있는 거대한 바위였다. 그리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낯선 남자가 무언가를 묻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 좌표는 바로 여기서 500m도 안 되는 곳이잖아. 도현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술기운도 빗물도 절망도 모두 잊은 채 사진 속 바위를 향해 걸었다. 묘지 뒤편 숲속으로 들어가자 정말로 사진과 똑같은 바위가 나타났다. 바위 아래쪽을 살펴보니 희미하게 DH1952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DH. 도현의 이니셜과 같았다. 그리고 바위 밑을 파기 시작했을 때 쇠로 된 무언가가 삽에 부딪혔다. 노현의 삽이 쇠에 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다. 진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파내자 녹슨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1952년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국채가 발행된 해와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방수 처리된 가죽 주머니가 나왔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통과 묵직한 황동 열쇠가 들어있었다. 열쇠에는 한성은행 VIP 금고 3회 27이라는 각인이 선명했다. 편지를 펼치자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을 찾으려면 가족을 의심하라. 도현의 손이 멈췄다. 가족을 의심하라니? 그 순간 아버지가 지하실에 남긴 편지 한 구절이 떠올랐다. 너의 형들과 어머니는 눈앞의 재산만 본다. 혹시 아버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 포구는 그쳤지만 도현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한성은행은 지금의 국민은행 전신이었다. 70년 전 VIP 금고라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새벽 4시 도현은 진흙투성이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그래, 도현이 그 묘지 받았어. 쓸모없는 땅이지. 뭐? 재개발, 그건 확실한 거야? 도현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아직 애한테는 비밀로 해? 어차피 멍청한 놈이니까 모를 거야. 3개월만 기다리면 그 땅값이 수백 배로 뛸 텐데. 그때 내가 나서서 팔아버리면 되지. 도현의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그 묘지 땅이 곧 개발될 것을.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쓸모없다고 했을까? 도훈이랑 도준이, 걔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원래 그 땅도 똑같이 나누기로 했는데 남편이 유언장을 바꾼 거야. 그 영감탱이가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27년간의 차별과 무시 뒤에는 이런 진실이 숨어 있었다. 형들과 어머니는 한편이었고 아버지만이 자신을 지켜주려 했던 것이다. 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순간 도현과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현아, 언제 들어온 거니? 충분히 들었어요, 어머니. 도현은 주머니 속 은행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이제 알 것 같았다.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만 이 묘지를 남겼는지, 그리고 왜 가족을 의심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는지. 어머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밤, 정말 심장마비였나요? 어머니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 순간 도현은 확신했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국민은행 VIP 전용 금고실. 도현이 낡은 열쇠를 제시하자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열쇠는 1952년 개설된 최고의 금고 열쇠입니다. 70년 넘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잠시만요. 신분 확인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중 보안문을 통과해 들어간 지하 금고실. 3의 27번 금고는 다른 것들보다 3배는 컸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자 도현은 숨이 멎을 뻔했다. 현금 다발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그 옆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우량주 주식 증서들, 그리고 파주, 고양, 일산 일대의 토지 증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략적으로 계산해도 800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복리 이자까지 포함하면. 도현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형들이 받은 재산을 모두 합쳐도 이것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진짜 재산을 자신에게만 남긴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한쪽 구석에 작게 접힌 쪽지를 발견했다. 이건 집작일 뿐이다. 네, 형들은 이미 알고 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형들이 안다. 그럼 왜 가만히 있는 거지? 도현은 서둘러 금고를 나왔다. 밖에 나오자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었다. 모두 큰형 도훈의 번호였다. 전화를 걸자 도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금고 잘 봤냐? 도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형이 어떻게... 아버지가 내게 뭘 남겼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은행에 우리 정보원이 있거든. 그럼 왜 가만히... 바로 가져가면 재미없잖아. 그리고 내가 먼저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야. 도훈의 웃음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다. 유언장에 단서 도항이 있었어. 도연이가 직접 등고를 찾아 연후 24시간 안에 포기각서를 쓰면 형제들에게 양도된다. 아버지도 참 잔인하시지? 내게 희망을 준 다음 빼앗으려고. 도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때 도훈이 덧붙였다. 지금 내 위치 다 알고 있어. 집에 가봐. 도준이가 서류 들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순순히 서명하면 10억 정도는 위로금으로 줄게. 거부하면... 글쎄, 아버지처럼 갑작스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지? 전화가 끊겼다. 도현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처럼이라는 말이 머리를 맴돌았다. 설마 형들이 아버지를? 도현은 택시를 타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집으로 가면 안 된다. 스문의 시간, 그 시간 안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주머니 속 편지가 떠올랐다. 가족을 의심하라.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현은 스문의 시간이라는 시간을 벌기 위해 잠적했다. 형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 아버지의 옛 별장이 있던 양평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남긴 단서를 더 찾아야 했다. 한편 도훈과 도주는 동생이 사라지자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파주 묘지의 사람들을 보내 뭔가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도현은 멀리서 망원경으로 그들을 지켜봤다. 빨리 찾아! 그 영감탱이가 더 숨겨놓은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묘지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외쳤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철제 상자가 나왔다. 도준이 급하게 열어보더니 실망한 듯 내뱉었다. 젠장! 텅 비었잖아! 누가 먼저 가져간 거야? 그때 도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통화를 마친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 변호사가 그러는데 아버지 사망 진단서를 제조사하겠다는 검찰 요청이 들어왔대! 도현이 그 새끼가 뭔가 한 모양이야! 도준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형, 이러다 진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날 밤일이 밝혀지면 닥쳐!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 도현은 숨을 죽이고 녹음기를 켰다. 형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남자 중 한 명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대로 처리하시겠습니까? 동생분도 아버지와 같은 방법으로?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일단 스문의 시간은 기다려야 해. 법적으로 문제없게. 도훈이 대답했다. 하지만 사라진 기록이 문제입니다. 병원 CCTV 영상이 복구되면 그건 이미 처리했잖아.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어딨어. 도현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의 죽음, 병원 CCTV 사라진 기록.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형들이 아버지를 죽인 것이다. 그때 도준이 불안한 듯 물었다. 형, 근데 아버지가 왜 도연이한테만 진짜 재산을 남긴 걸까? 우리를 의심했던 걸까? 당연하지. 그 영감탱이가 우리가 약을 바꿔치기 한 걸 눈치챘을 거야. 심장약을 독약으로.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도현은 녹음을 멈추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스문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형들은 이미 다음 사고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묘지를 벗어나려는 순간 발밑에서 무언가 밟혔다. 아버지가 자주 쓰던 만년필이었다. 왜 여기에? 만년필을 들어보니 뚜껑 안쪽에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다. 도현은 직감했다. 이것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USB 안에 형들을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가 들어있을 거라는 것을. USB를 품에 안고 형들을 피해 도망친 도현은 깊은 밤 다시 묘지로 돌아왔다. 이곳 어딘가에 아버지가 남긴 더 큰 비밀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손전등을 비추며 묘비들을 하나하나 살피던 중 유독 오래된 석조물 하나가 눈에 띄었다. 고 이정호 선생 1895에 1952, 1952년 국채가 발행된 해, 그리고 금고가 개설된 해와 같았다. 우연일까? 도현은 석조물 틈새를 더듬다가 무언가 딱딱한 것을 발견했다.
방수 처리된 가죽 커버에 쌓인 낡은 일기장이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필체가 보였다. 2023년 1월 15일.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도현은 숨을 죽이고 읽어내려갔다. 일기장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국회의원 K와 대기업 회장 L의 300억 뇌물 거래. 검찰 고위층 P가 받은 100억대 로비 자금. 그리고 아버지 회사가 그 모든 자금 세탁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 그들은 나를 자금 세탁책으로 이용했다. 거부할 수 없었다. 도훈과 도준이 이미 그들과 한패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 아들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이다. 도현의 손이 떨렸다. 계속 읽어가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2023년 11월 23일 도훈이 내 약을 바꿔치기 하는 것을 봤다. 심장약을 다른 것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도연이는 지켜야 한다. 그 아이만은 이 더러운 거래에 물들지 않았다. 마지막 페이지. 널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는 이미 죽은 뒤일 것이다. 도현아, USB에 모든 증거를 담았다. 은행 거래 내역, 녹음 파일, CCTV 영상 백어, 그들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들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내 형들뿐 아니라 이 나라의 거대한 권력이 너를 노릴 것이다. 도현은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수백 개의 파일이 떴다. 그 중 하나를 열자 아버지와 형들의 대화가 재생됐다. 아버지, 이번 달 처리할 금액이 500억입니다. K 의원 측에서 서두르래요. 도훈의 목소리였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건 범죄야. 아버지의 지친 목소리. 늦었어요. 우리가 다 기록해뒀거든요. 아버지가 주범이고 우린 그저 따른 것뿐이라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아버지만 감옥 가는 거예요. 도준의 차가운 목소리. 다른 파일을 열자 병원 CCTV 영상이 나왔다. 도훈이 아버지 병실에 몰래 들어가 링거를 바꾸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시간은 아버지가 사망하기 3시간 전이었다. 도현은 모든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이제 24시간 중 3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형들은 곧 자신을 찾아낼 것이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이도현 씨죠? 전 검사 박민수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생전에 저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하면 연락하라고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박민수 검사와의 통화를 마친 도현은 약속 장소로 가기 전 집으로 향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24시간 중 2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점. 형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확인해야 했다. 집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도현은 담장을 넘어 정원으로 들어갔다. 창가에 바짝 붙어 안을 들여다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어머니가 거실 중앙에서 서류 뭉치를 벽난로에 던지고 있었다. 도훈과 도준이 양옆에서 상자들을 날랐다. 불길이 치솟을 때마다
서류들이 검은 재로 변했다. 엄마, 이거 전부 다 태워야 해요. 도준이 물었다. 당연하지. 막내가 눈치채기 전에 끝내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도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27년간 차별받으면서도 그래도 어머니만은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거라고, 형들의 압박 때문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처음부터 한패였다. 근데 엄마, 아버지가 도연이한테만 왜 그렇게 많은 재산을 숨겨둔 걸까요? 도훈이 서류를 불에 던지며 물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 영감이 나중에 눈치챈 거지. 우리가 K 의원이랑 거래하는 걸. 도현이만 모르니까 그 애한테 모든 걸 넘기려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손을 쓴 거잖아요. 도준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어머니가 갑자기 멈춰섰다. 너희? 정말 약을 바꾼 거야? 엄마도 알고 있었잖아요. 모른 척 했을 뿐이지. 도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 나도 공범이야. 하지만 도현이는 건드리지 마. 걔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늦었어요. 엄마, 이미 금고를 열었고, 주문의 시간 안에 포기각서를 안 쓰면 도준이 시계를 봤다. 1시간 30분 남았네요. 그때 도훈의 전화가 울렸다. 통화를 마친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큰일 났어. 도연이가 검찰에 파일을 넘겼대. USB에 있던 모든 자료를 K 의원이 난리야. 어머니가 주저앉았다. 이제 끝났구나. 도현은 조용히 자리를 떴다. 녹화한 동영상을 확인했다. 어머니와 형들의 대화가 모두 담겨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낼 시간이었다. 박민수 검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추가 증거 확보. 지금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형들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스문의 시간, 이제 30분 남았네요. 검찰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포기각서 대신 자백서 쓸 준비하고 오세요. 도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봤다. 27년간 살았던 집.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상속이었으니까. 검찰청으로 가는 길, 도현은 갑자기 차를 멈췄다. 주머니 속 만년필에서 찾은 USB가 떠올랐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파일들이 있었다. 근처 PC방에 들어가 USB를 연결했다. 폴더 깊숙이 최후의 증언이라는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 클릭하자 아버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 도현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다. 너만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버지가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다. 그리고 화면이 전환되었다. 2023년 11월 15일이라는 날짜가 표시되며 서재에 숨겨진 카메라가 녹화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도훈, 도준, 그리고 어머니가 서재에 모여 있었다. 아버지는 2층에서 그들 모르게 이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달말이 적기입니다. 도훈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심장약을 바꿔치기 하면 자연스러운 심장마비로 보일 겁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꼭 그래야만 하니? 엄마, 아버지가 검찰에 자수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도 다 끝이에요. 도준이 다급하게 말했다.
K 의원은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를 먼저 제거할 거예요. 도현이는? 어머니가 물었다. 걔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오히려 그게 걔한테는 행운이죠. 깨끗한 상태로 남을 수 있으니. 도훈이 냉소했다. 화면 속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도현이한테는 뭔가 남겨줘야 해. 그 애는 죄가 없잖아. 묘지 정도면 충분하죠? 어차피 재개발에는 돈이 되니까. 도준이 코웃음을 쳤다. 영상이 끝나고 다시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도현아, 내 형들과 어머니가 이렇게 변한 건 내 탓이다. 내가 더러운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그들도 물들었다. 하지만 너만은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일부러 너를 멀리했던 거란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USB에는 K 의원을 비롯한 모든 비리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명단이 있다. 계좌 거래 내역, 음성 파일, 영상까지. 이걸로 그들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다. 하지만 위험할 거다. 그들은 거대한 권력이니까. 마지막으로 금고의 돈은 깨끗한 돈이다. 내가 젊었을 때 정직하게 번 돈과 투자 수익이다. 그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해라. 그리고 용서할 수 있다면 가족을 용서해라. 증오는 너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영상이 끝났다. 도현은 눈물을 닦았다. 이제 15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때 PC방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들어왔다. K 의원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도현 씨, 조용히 따라오시죠. 도현은 USB를 꽉 쥐었다. 이미 늦었어요. 모든 자료는 검찰과 언론사에 전송됐습니다. 남자들이 당황하는 사이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박민수 검사가 경찰과 함께 도착한 것이다. 시간 맞춰 왔네요. 도현 씨. 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진짜 끝이 보였다. 검찰청 특별수사팀 회의실. 박민수 검사와 도현이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USB, 일기장, 녹음 파일, 그리고 영상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도현 씨,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K 의원뿐 아니라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기소할 수 있어요. 박 검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도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도현아, 엄마야,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도현은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용서할 수 있다면 가족을 용서해라. 3시간 후 도현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구치소 면회실로 들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와 형들이 보였다. 불과 며칠 만에 초췌해진 그들의 모습이 낯설었다. 도현아.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800억이 목적이었어요. 도현이 차갑게 물었다. 도훈이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그냥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 K 의원이 도와준다고 했고, 그게 시작이었지. 나중엔 빠져나올 수 없었어. 아버지도 그래서 죽인 거고요. 침묵이 흘렀다. 도준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자수하려 했어. 그럼 우리 모두 끝이었어. K 의원 쪽에서는 우리를 제거하려 했고. 그래서 아버지를 먼저 제거한 거군요.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흐느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현은 일어섰다.
아버지가 남긴 묘지, 그곳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묻어둔 무덤이었죠. 800억. 그것도 시작일 뿐이었고요. 무슨 뜻이야? 도훈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당신들이 배신할 것도, K 의원과의 거래도 그래서 증거를 모았고, 저한테 남긴 거예요. 묘지는 미끼였고, 진짜는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었죠. 도현은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췄다.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전 그 유산을 받기로 했어요. 면회실을 나온 도현에게 박 검사가 다가왔다. 내일 아침 전국에 보도됩니다. K 의원 구속 비리 기업인 28명 소환. 그리고 박 검사가 잠시 멈췄다. 당신 가족들의 이야기도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긴 묘지 등기부가 만져졌다. 그곳에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다. 피와 배신으로 얼룩진 그곳을 이제는 진실과 정의가 잠든 곳으로 만들 것이다. 6개월 후 대한민국을 뒤흔든 세기의 비리 사건 판결이 났다. K 의원 징역 20년, 연루된 기업인들 줄줄이 실형. 그리고 도현의 가족들도 각각의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도현은 아버지의 묘 앞에 섰다. 아버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이 남긴 진실을 세상에 밝혔어요. 바람이 불었다. 묘지의 나무들이 흔들렸다. 마치 아버지가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도현은 깨달았다. 진짜 상속은 돈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용기였다는 것을. 비록 가족을 잃었지만 그는 자신의 양심을 지켰다. 그것이 아버지가 정말로 남기고 싶었던 유산이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